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망한다고 울부짖을 때 단 1억 원을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혹은 2020년 3월 전 세계가 멈춰버린 그 공포의 정점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면요? 누군가에게 위기는 전 재산을 잃고 절망하는 지옥이었지만 상위 1%의 부자들에게 위기는 자산의 앞자리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치트키였습니다. 오늘 테루테루는 단순히 존버하세요 같은 뻔한 위로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1억으로 10억, 그 이상의 자산을 일궈낸 사람들이 폭락장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남몰래 실행했던 3단계 비밀 루틴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 루틴을 모르면 여러분은 다음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에서 도망치게 될 겁니다. 맑음이들 안녕. 여러분의 개전 날씨를 기분 좋게 맑게 개어드릴 테루테루예요. 우리 맑음이들, 요즘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마음속에 소나기가 아니라 거의 태풍이 휘몰아치는 기분이죠? 이제 끝났다, 내 돈 다 녹았다 하는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맑음이들, 테루테루가 늘 하는 말 있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찬란한 태양이 뜨는 법이에요.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시장은 수차례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해 왔어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재앙으로만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락장이 오면 본능적으로 뇌에서는 도망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포식자가 된 부자들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던질 때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건 결국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부자들입니다. 평화롭고 맑은 시장에서는 연 10% 수익 내기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피바다가 된 시장에서는 5배, 10배 주식, 이른바 텐베거 종목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더 이상 먹구름 아래에서 떨고만 있지 않겠다는 아주 훌륭한 신호예요. 오늘 주제 선정 이유 이제 명확해지셨죠?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변동성 때문에 시장에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입장권이 발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리서치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지금이 바로 그 루틴을 점검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맑음이들, 지금부터 테루테루와 함께 부자들이 하락장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그 3단계 루틴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자, 채널 고정,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계좌 맑음주의보 발령합니다. 자, 1단계 루틴의 핵심은 바로 인내의 고통을 즐기는 현금 비중의 마법이에요. 여러분, 상승장에서 남들 다 돈 벌 때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결국 꼭대기에서 전 재산을 태우곤 하죠.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대가 레이 달리오는 말했어요.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is trash.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평상시엔 쓰레기일지 몰라도 폭락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옵션이 되거든요. 보세요. 부자들은 수익률 0%라는 비난을 견디며 현금을 보유합니다. 왜냐고요? 하락장에서 남들이 강제로 매도당할 때 그 헐값에 나온 자산을 싹쓸이할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제 느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시장이 20% 이상 하락했을 때 현금 비중을 30% 이상 유지했던 포트폴리오는 하락장 이후 반등 국면에서 그렇지 않은 포트폴리오보다 평균 2.5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노는 돈이 아니라 위기 때 수익률 100%, 200%를 만들어줄 준비된 기회비용인 셈이죠. 우리 맑음이들도 지금 당장 계좌에 소나기가 내린다면 내가 쏠 총알이 남아있는지부터 체크해봐야 해요. 현금이 준비됐다면 이제 2단계, 공포의 정점을 포착하는 데이터 리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자들은 감으로 사지 않아요. 철저하게 숫자를 믿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지표가 두 개 있어요. 바로 VIX 지수와 RSI입니다. VIX 지수는 흔히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20 미만이면 시장이 평온하다는 뜻이지만 30을 넘어가면 시장이 패닉 상태라는 신호예요.
자, 여기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는 이 지수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남들이 주식 앱을 삭제하고 울면서 시장을 떠날 때 부자들은 이 VIX 지수가 피크를 찍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RSI 지수까지 30 이하로 떨어져서 과매도 상태가 확인되면 그게 바로 부자들이 몰래 매수 버튼을 누르는 골든타임이에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은 데이터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통계청과 해외 리서치 기관들의 100년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극단적 공포를 가리켰을 때 매수한 투자자는 1년 뒤 손실을 볼 확률이 5% 미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 맑음이들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맑음이들. 무턱대고 아무거나 산다고 다 돈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3단계 루틴은 바로 질적인 전환, 쓰레기다 아닌 보석을 줍는 법입니다. 위기가 오면 시장의 모든 주식은 다 같이 떨어져요. 1등 기업도 망하기 직전인 기업도요. 하지만 비바람이 거치고 해가 뜨면 뿌리가 썩은 나무는 쓰러지고 깊게 뿌리 내린 나무만 더 크게 자랍니다. 부자들은 이 시기에 생존 가능성과 독점적 해자를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좀비 기업들이 먼저 도태되거든요. 그럼 살아남은 1등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 기업들의 점유율까지 몽땅 흡수하며 괴물이 됩니다. 테루테루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이에요. 빚이 적고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기업. 그런 기업은 위기가 끝나면 전보다 2배, 3배 더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폭락장을 부의 재편 기회로 삼는 진짜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때요? 아, 현금 들고 있다가 공포지수 보고 1등 주식 사면 되는구나 싶죠? 말은 쉽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 정말 어려워요. 화면 가득 파란색 하한가가 보이고 뉴스에서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떠드는데 매수 버튼에 손이 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미리 매수 시나리오를 써둡니다. VIX가 얼마가 되면 내 현금의 20%를 삼성전자에 넣겠다. RSI가 30m로 내려가면 테슬라를 10주 사겠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인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브릿지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금이 있어도 이것 모르면 지하 2층 구경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계적 실행입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을 분석하지 않아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할 뿐이죠. 맑음이들,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위기는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벌 돈을 단 몇 달 만에 벌게 해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이 7분간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명확합니다. 인내하며 현금을 모으고 데이터를 통해 공포를 기회로 읽어내며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진짜 우량주를 골라내는 눈, 이 3박자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의 계좌 날씨는 영원히 맑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루틴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고민해봐야겠죠? 잠시 후 결론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억짜리 그릇 만들기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루틴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고급 정보를 듣고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5% 미만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담아낼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내 그릇이 간장종이만 하면 겨우 한 모금 축이는데 그치겠죠. 하지만 내 그릇이 커다란 장독대라면 그 비는 평생 쓰고도 남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세요. 저점에서 잘 샀다고 끝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 보석 같은 주식을 죗값을 받을 때까지 보유하는 인내심의 그릇이 남다릅니다. 단순히 싸게 사는 게 기술이라면 비싸질 때까지 버티는 건 인격입니다. 맑음이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나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판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10억을 결정할 주문이 될 거예요. 오늘 테로테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 바로 나만의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전략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결정해 두세요. 첫째, 시장이 20% 하락하면 내 현금의 몇 %를 투입할 것인가? 둘째, 내가 끝까지 믿고 동행할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3개는 무엇인가?
셋째, 뉴스에서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도배될 때 나는 주식 앱을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자주 들여다볼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미리 답을 해둔 사람만이 실제 폭락장이 왔을 때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기계처럼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맑음이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에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맞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파면 됩니다. 테루테루가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이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저수지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상위 5%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자, 우리 맑음이들, 오늘 내용 어땠나요? 마음속 먹구름이 조금은 걷히고 희망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비를 맞으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테루테루에겐 가장 큰 햇살이 된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위기 대응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루테루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따뜻한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가 눈부시게 맑기를 바랍니다. 우리 맑음이들,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맑음.